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과학교 교재 61쪽에서 이 시간은 62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9번에서 13번 문제입니다. 자, 본문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1문단 보도록 하세요. 자, 핵심을 뽑아보세요. 그렇죠. 공포가 되겠습니다. 그죠? 공포.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공포를 핵심으로 뽑았으면 공포에 대한 사례가 나오네요. 그죠? 자, 사례. 즉, 불안의 어떤 사례가 되는데 공포니까 긴장과 불안의 사례. 어느 부분에 있을까요? 네, 앞부분에 있네요. 자, 중요한 시험이나 또 발표, 낯선 사람과의 만남.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뭘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긴장과 불안의 사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 긴장과 불안의 사례. 긴장과 불안의 사례. 자, 그 다음 마지막 줄을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자, 심리학에서는 공포를 느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하재 제시, 문제 제기. 자, 문제를 제기하고 있네요. 그죠? 문제 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리하여 1문단의 주제는 일상에서 느끼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불안과 공포. 어때요, 여러분? 뽑는데 단락의 주제 뽑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항상 단락의 주제를 뽑기 전에 대상어, 즉 핵심어, 하재어가 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주제를 뽑는 방법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주제 뽑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어, 즉 하재어, 핵심어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네, 두 번째도 공포네요, 공포. 그죠? 예. 근데 두 번째 단락을 분석해 보면 갑자기 인용이라는, 즉 설명 방식인 인용을 활용하고 있죠. 자, 누굴 인용하고 있습니까? 이 공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쓴이는. 그렇죠?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요 이론을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프로이트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인용구가 되는 거예요. 인용. 설명 방식은 인용이 되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정신분석 이론의 창시자다. 이렇게 심리학의 창시자 정도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인간의 성격 구조를 몇 가지로 보고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인간의 성격 구조를 몇 가지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격 구조를. 네, 세 가지로 보고 있죠. 성격 구조를. 그죠? 자, 첫 번째가 원초와, 두 번째 자, 세 번째 초자. 요걸 인간의 성격 구조, 요걸로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인간의, 보세요, 여러분. 성격 구조를 세 가지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건 여러분 분석 잘 해야 됩니다. 분석을. 이런 건 아주 중요해요. 자, 첫 번째.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이. 원초화였죠,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잘해야 돼요, 원초화. 그죠? 두 번째가 자, 세 번째가 초자. 그래서 원초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초자. 이 3단계를 걸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분석 잘해야 됩니다. 3단계. 이렇게 여러분 포인트 잡으면서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설명을. 자, 첫 번째 여러분 이제 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죠. 자, 저희 보니까 인간의 성적 욕구나 공격성 같은 본능적인 욕구인 원초화를 자아나 초자아를 억제시켜 적절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프로이트는 자, 여러분, 본능적인 욕구가 억제거나 변화되지 않았을 때 불안이 초래된다고 보았는데
이 불안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무의식적인 갈등이나 본능적인 욕망 등을 억압하려고 알려주는 뭘로 여러분 간주한 거죠? 예, 경고 정도로 간주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경고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지문이 조금 중요하겠습니다. 이 불안이 방어 기제 중 하나인 억압을 통해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로 여러분 뭐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죠? 그렇죠. 공포증이 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공포증이 발생한다라는 결국 뭐예요, 여러분? 불안을 해소했을 때 공포가 나온 거예요.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포증에 따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안이 해소하지 못할 때 불안을로 바꿔 쓰겠습니다. 자, 불안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해소하지 못할 때 X 표시면 되겠죠? 해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작용이 바로 공포증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포인트 잡아줘야 됩니다. 즉, 요약 결론입니다. 즉, 이협적인 갈등의 욕망이 무의식 속에서 억압되지 않아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가정 형식을 취하고 있네요. 불안이 다른 외부 대상을 옮겨져 그에 대한 뭘 여러분 갖게 된다? 예, 공포를 갖게 된다. 이게 지금 글쓴이 주장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만약 이 지문이 수능에 출제된다라고 가정하면, 여러분 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까요? 이 지문이 수능에 출제된다고 가정을 여러분이 한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원초와 자, 초자 요 세 개를 반드시 구분짓는 비교대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원초화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 하냐면 id라고 부릅니다. id.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id. 원초화. 그래서 id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 예고라고 부르죠. 예고. 예고 뭐예요? 여러분? 이지오죠? 예고. 그 다음에 초자는 우리가 슈퍼예고라고 불러요. 슈퍼예고. 그래서 영어로는 super. GO가 되겠죠. 그래서 슈퍼예고 이렇게. 요 정도는 여러분 분석해야 돼요. 자, 이제 내용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초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섹스적인 부분이에요. 즉 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초적 본능이죠. 자, 원초적 본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성과, 즉 성, XEX, 섹스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여러분 뭘 생각해야 한다면 이 부분은 비합리적이고 무의식이 지배하는 거죠. 원초적이니까. 그래서 비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무의식이 지배한다. 요 정도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렇게 신경 써야 됩니다. 생물학적인 구성 요소로서 억압시 신경증으로 발전한다. 요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억압시 신경증으로 발전한다. 이걸 여러분이 잡아 주시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쾌락의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자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죠, 여러분. 원초하고는 좀 상반적이네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상당히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어요. 현실적이다. 자, 그럼 여러분 심리적 구성 요소에서 아까 여러분 원초화는 생물학적 구성 요소에 해당돼요. 생물학에. 그죠? 근데 자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심리적 구성 요소가 해당되죠. 심리적 구성 요소. 그럼 여러분이 심리적 구성 요소라고 했을 때 이드와 에고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한다. 중재 역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초자에서 설명하는 초자는 여러분 최고의 경지니까 도덕적인 양심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드의 본능이나 충동을 제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드의 본능이나 충동 제지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초자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또. 자, 사회적인 구성 요소가 들어가 있죠. 사회적 구성 요소. 즉
온초하는 생물학적이고요. 자는 심리적이고 초자는 사회적 구성 요소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건 도덕적인 양심과 관련했으니까 선악의 판단이 내면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선악의 판단이 내면화된 거. 이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물론 지금 여기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프로이트 하면 인간의 성격 구조를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성격 구조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하나 또 더 알아야 될 게 뭐다면, 여기 안 나와 있지만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5단계가 있거든요. 구강기, 학문기. 일단 간단하게 써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5단계. 발달 5단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명칭만 써줄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구강기. 구강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구강, 입술과 혀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젖가슴을 빠는 성적 욕구를 구강기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항문기가 있어요. 항문기. 이 항문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소변할 때 우리 항문이잖아요. 그래서 배설물을 이렇게 방출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쾌락을 느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배변 훈련을 통해서 최초의 사회적 재질을 경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온 게 이제 남근기예요. 혹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남근기? 남근기 정도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남근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다면 그 성기 부위에 집중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부모에게 이렇게 항해된다. 즉 동성의 부모 경쟁의식을 느끼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잠복기 보겠습니다. 잠복기라는 것은 리비도가 무의식 속에 잠복하는 시기로 동성 친구나 외부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이제 생식기가 되겠죠? 생식기. 생식기라는 것은 신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성욕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성과 성적인 결합이 정점에 이른다. 생식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5단계까지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수능에서 이 지문이 변형이나 응용이 된다면 선생님 방금 말한 부분까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단 주제. 자, 이 문단 주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포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론이죠. 공포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론. 몇 단계 여러분? 성격 구조 3단계죠? 네, 성격 구조 3단계를 좀 설명해서 온초와 자, 초자. 자, 이제 세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어 뽑아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공포네요. 그죠? 공포가 나오는데 핵심어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그 프로이트와 여러분 어때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 누가 나옵니까? 길버트가 나오죠? 길버트의 방어 안전 모델. 길버트를 또 인용시키고 있네요. 설명 방식 인용이 되겠습니다. 자, 길버트 이게 핵심이 될 거고 방어 안전 모델 여기에 주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방어 안전 모델은 방어 체계와 안전 체계에 포인트를 둬야 되겠죠. 그럼 바로 주제 먼저 잡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주제. 자, 공포에 대한 길버트의 방어 안전 모델. 이렇게 간단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방어 체계는 자,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핵심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렇죠?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안전체계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그죠? 방어체계, 안전체계 이렇게 같이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 방어체계는 다른 사람의 사물이 자신에게 얼마나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가? 이게 포인트네요. 그럼 여러분 방어체계는 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방어하는 체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 쓰겠습니다, 여러분. 방해체계. 자, 예부의 이업으로부터 자, 누굴 방한다고요? 개인이죠? 자, 개인을 방어하는 체계. 됐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 안전체계에 대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계는 사람이나 사람이 얼마나 친근하고 협력적인가를 판단하는, 자, 친근하고 협력적인가를 판단하는 체계, 이게 안전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체계는 결과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사람이나 사물과 협력적인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협력이라는 단어를 안전체계에서는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듈에 따르면 공포는, 자, 공포는,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방어체계 활동성이 가도되고, 자, 가도되고, 안전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래요, 공포가. 그럼 여러분, 여기서 공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어체계 활동성이 가도하고, 안전체계가 제대로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공포의 발생 이유가 되겠죠? 요 정도는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공포의 발생 이유.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방어 체계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이업의 단서에, 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생각에 적대감이나 열등감, 공포 등의 감정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땐 여러분은 뭘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빠지는 것이다. 해석을 잘 해줘야 되죠. 빠지는 것이다. 자,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여러분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때 빠지는 것은, 그죠? 이렇게 헤맨다. 쉽게 이야기해서 헤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가요, 여러분? 13번. 그죠? 자, 답이 몇 번일까요, 여러분? 문맥적 의미로 가장 유사한 것을 골라라. 2번이죠. 아까 헤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헤매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번에 빠져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1번은? 그럴듯한 말이나 게임에 속아 넘어가는, 이건 아니죠. 사기꾼 나왔으니까. 3번 답지도 마찬가지로 빠지고, 자, 뭐에 빠진 거예요? 잠이나 혼 상태에 빠진 거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답지 빠질, 어느 정도 이익이 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죠. 자, 5번에 여러분 보세요. 빠지는, 원래 있어야 할 것은 모자란다는 그런 내용도 아니죠. 굳이 답을 이야기하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나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지문. 자, 나지문 포인트 잡아주세요. 핵심어가 뭘까요, 여러분? 나지문에. 하재요. 분석해 주세요. 자, 공포일 거고, 그 다음에 공포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지금 뭐가 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죠? 신체적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 줄에 나와 있네요. 자, 공포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 신체적 반응, 여기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주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나번 첫 번째 단락 주제 적습니다, 여러분. 주제. 자, 공포에 직면했을 때, 신체적 반응.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여러분. 자, 이 내용은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거 없으니까 빠른 속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되며 어지러운 것 같은, 자,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렇죠? 불쾌한 증상, 여기에 포인트가 되겠죠. 자, 불쾌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공포를 느낄 때 대표적인 반응이지 않을까요? 그죠? 자, 공포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반응은 첫 번째 뭐예요? 불쾌한 증상을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체 증상과 가장 연관이 있는 여러분 부위가 여러분 바로
어느 부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편도체죠? 네, 편도체 밑줄. 그러면 이 편도체라는 것은 공포를 느끼는 뇌의 중요한 감각 중추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편도체에 대한 뜻을 모르니까 개념 정의를 또 내리고 있네요. 편도체는, 자, 어디까지 여러분? 그렇죠. 시작한다까지죠? 예를 들면 핵심을 뽑으면 편도체에 대한. 그렇죠.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역할. 여기에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이라는 결국 뭡니까? 편도체의 주요 작용이 되겠죠, 여러분. 개념적이면서 주요 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아들레닌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편도체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출량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했으니까 호흡 속도가 빨리면서 산소 체내로 유입이 되고요. 평소 많은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표지요. 자, 생리적인 변화, 신체적인 변화, 생리적인 변화 구분해야 되죠. 자, 생리적 변화에 근육에 평소보다 많은 양의 산소와 열량이 공급됨으로써 우리 몸은 자, 공포 상황에 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신체적 반응, 공포에 직면했을 신체적 반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자, 이제 다음 단락, 나의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요거 그런데 어때 하자가 약간 바뀌는 거죠. 그죠? 이 정도 여러분 포인트 잡아줘야 돼요. 지금 똑같은 신체적인 반응인데 나의 첫 번째 단락은 공포에 직면했을 때고 여기는 똑같은 신체적인 반응인데 두 번째 요 단락의 주제는 조금 다른 관점이 되겠죠, 여러분. 자, 여기서는 강한 강도의 주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상황에 자, 직면했을 때 신체적 반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약간의 구분이 되죠. 나의 첫 번째 단락은 공포에 직면했을 때 신체적 반응이고 두 번째 단락은 강한 강도의 공포 상황이죠. 이게 강한 강도라는 요 의미가 부과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요 정도는 여러분이 잡아줘야 됩니다. 그럼 첫 줄에 나오지 않을까요? 바로 나는 실신할 정도로. 자, 매우 뭐라고 여러분? 강한 강도의 공포 상황에서 직면해야 될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박도세의 박축량을 무리하게 늘린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공포의 강도가 높을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분석해 볼게요, 여러분. 자, 공포의 강도가 높을수록 하살표 2죠, 하늘. 자,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례요, 반비례요? 이건 짧은 더 해야 됩니다. 교감신경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활성화되지 않는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 포인트 잡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입니다. 자, 공포의 강도가 클수록 교감신경도 어떻게 돼요? 요 교감신경도 어떻게 된 거예요? 교감신경이 더욱 커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교감신경도 커진다라고 여러분이 잡아주면 돼요. 그죠? 이렇게. 됐죠? 이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넘어갑니다, 여러분. 뭐 박동수가 나오고 뭐 혈압이 낮아지고 뭐 맥박수가 떨어지고 쭉쭉 나와요. 그죠? 1분간 맥박수가 여러분 성인 60에 80에 정도고 쭉쭉 나옵니다. 그죠? 자, 이제 봅니다. 자, 혈류가 중단도 되고 자, 이제 결론 짓습니다. 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때 실신하기도 하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포인트 잡을 때 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때문이다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혈류의 부족이나 중단 현상이 일어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죠? 예, 왜냐하면 여기서 혈류가 중단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때문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 혈류가 중단되었을 때 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실신도 한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핵심을 뽑아보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자, 핵심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뽑는 거. 그러나 첫 번째 줄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실험이 나오죠? 공포, 조건화, 실험. 이걸 여러분 뽑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주제 뽑습니다. 세 번째 단락 주제죠. 자, 주제는 지금 누가 이야기했으면 공포 조건의 실험을 여러분. 빨리 분석하세요. 누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카프죠? 요 정도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자, 카프에 공포, 조건화, 실험. 여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 설명을 조금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편 공포는 학습되기도 한다. 우리 몸의 편도체는. 자, 뭐와 관련돼 있다, 우리 몸의 편도체는. 그죠? 공포 학습과 관련이 있는데 했어요, 여러분. 있는데. 그죠? 그럼 공포 학습과 관련이 있다란 말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 공포를 체득하는 학습화 과정이 있다란 이야기죠. 체득하는 학습 과정. 체득은 몸에 배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체득은. 됐죠? 자, 근데 관련이 있는데 공포 조건화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대요, 여러분. 확인도 가능하대요. 공포 조건화 실험을 통해서. 그죠? 그럼 이제 공포 조건화 실험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내용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과 무조건 자극의 어떤 개념을 이야기할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특별한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중성적인 조건 자극을, 자, 한번 보세요. 중성적인 조건 자극을 불쾌하나 고통스러운 반응을 유발하는, 자, 뭐라고 여러분 합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니까, 여러분? 지금 중성적인 조건 자극하고 그 다음에 또 무조건 자극을 좀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같이 봅니다, 여러분. 자, 조건 자극에 일단 네모땡이 치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자극에 또 네모땡이 쳐야 되죠. 이걸 여러분이 잡아줘야 돼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구분해야 됩니다. 자, 특별한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중성적인 조건 자극.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다. 조건 자극. 중성적인 조건 자극. 그 다음에 불쾌한 고통스러운 반응을 유발하는 뭐라고 여러분? 무조건 자극과 연합하는 과정이 바로 뭐다, 여러분? 공포 조건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공포 조건하라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버먼트 대학 교수의 누구 안 나옵니까? 이제 카프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카프가 공포의 조건화 실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카프가 나오면서 이제 내용 봅니다, 여러분. 자, 토끼 가지고 지금 이제 사례를 지금 하겠네요. 그죠? 자, 토끼에게, 그죠? 예. 토끼에게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반응을, 자,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토끼에게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반응을 유발하는 이런 무슨 자극? 전기 자극이죠. 그럼 여기 보니까 고통스러운 반응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전기 자극을 제시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고통스러운 반응이 나왔다. 이 말은 여러분, 자, 무슨 자극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앞질문에서 배웠죠? 그쵸? 무조건 자극이죠. 즉, 고통스러운 반응을 유발하는 무조건 자극이죠. 이거는 여러분이 잡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자극. 요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 잡아주시고. 자, 그다음 이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했고요. 그다음 특정 소리를 들려줄 때, 특정 소리. 자, 들려줄 때 보세요, 여러분. 다른 소리를 들려줄 때보다, 여기서부터 봅니다, 여러분. 자, 전기 자극한 다음에 다른 소리를 들려줄 때 아무런 자극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터키에 반해 약한 자극 지금 했을 때는. 그럼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가 또 관련을 해야 됩니까? 그죠? 특별한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특별한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뭐가 돼요, 여러분? 잘 분석해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이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예, 그렇죠? 바로 조건 자극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렇게 조건화된 토끼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전기작을 단독으로 제시했처럼 그 다음 조심해야 된다. 그 특정 소리만 들어도 공포 반응을 여러분 보인대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 특정 소리만 보여도 공포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요건 여러분 그냥 된 거 아니죠. 바로 이게 뭡니까? 아까 우리가 이 단락의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지문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공포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여러분 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자, 공포가 학습화됐다는 이야기죠. 이런 걸 뽑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우리가 독해력이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 네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핵심을 뽑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편도체에 관한 뭐예요, 여러분?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자, 편도체가 손상된 토끼의 경우에 공포 반응이 사라지거나 약화되는 현상. 이 부분 여러분 결국 무슨 말이에요? 편도체가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주요 부임이 증명된 거죠. 그죠? 자, 증명을 했다는 이야기죠. 증명. 예. 좋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우빠, 이 발음 잘해야 돼요. 으르빠의 비태 증후군. 희귀한 질병이 걸린 경우 편도체가 포함된 양쪽 축두엽 부위가 칼슘 침착에 의해 기능이 상실된다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능이 상실될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환자들은 자, 뭐라는 감정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공포죠? 그러면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편도체에 뭐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기능이 상실되어서 이런 결과치를 나오게 하는 거죠. 자, 주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인가요? 여러분? 맞나요? 네 번째 단락? 맞네요. 자, 주제. 공포 반응에서 자, 공포 반응입니다. 공포 반응에서 확인되는 편도체 기능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이제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 풀어봤을 것 같고, 자, 이제.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9번 문제, 10번 문제가 빠져 있네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일단 9번, 10번 문제가 빠져 있는데, 지금 복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9번 문제, 말로 분석하겠습니다. 9번 문제. 자, 9번 문제. 다음은 가나를 읽고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이다. 두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죠? 답은 여러분 몇 번일까요? 5번이죠? 왜 5번이 답이 되죠, 여러분? 그쵸.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런 내용 없죠, 여러분? 그죠? 즉, 공포에 직면해서 신체적 반응과 공포의 학습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특히 나글에서. 그쵸? 근데 이 나글에서 극복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런 내용은 없는 거죠, 여러분? 그죠? 자, 이 보면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1번 답지의 키워드 밑줄 긋습니다. 전문가 견해 여러분 두 사람 나왔었죠. 프로이트, 가달락이 나달락 카프가 나왔어요. 설명 방식 인용 아까 설명했었죠.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2번 답지 봅니다. 네, 객관적으로 지시적인 언어를 활용했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비유적 표현은 없었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설명돼요. 만약 비유적인 표현을 했을 땐 주관성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역발상해야 됩니다. 비유적 표현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설명이 잘 돼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답지 보도록 하세요. 가버는 공포에 느끼는 원인. 맞죠? 원인에 대한 프로이트, 그 다음에 길버트의 이론이 들어가 있거든요.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나버는 공포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 생물학적 반응, 공포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4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달락, 공포의 심리에 대한 분석, 즉 공포를 느끼는 이유를 이야기했죠.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나달락, 공포를 느끼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여러분, 신체적 반응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죠.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자,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4번이 왜 이게 여러분 틀리나 이걸 분석을 해야 돼요.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이 문단에 근거하죠. 여러분, 이 내용이 틀렸다는 근거는 이 문단에 보면 강한 강도의 공포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심장이 과도한 자극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 심장 박동수와 혈압이 낮아지고 맥박수가 떨어지는 즉 우리 몸을 안정시키려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쵸. 4번에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축된다는 내용이 잘못됐죠? 그래서 이축의 X 됐죠? 예, 답은 이제 4번이고 1번 답지 분석하겠습니다. 1번 답지 키워드는 근육에 평소보다 많은 양의 산소 열량이 공급된다. 즉 공포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량이 부족해 되면 혈류가 중단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 실신의 이유까지 밝히면 설명하고 있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마지막 질문에 있었죠, 여러분. 자, 우바흐 나오면서 축두엽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은 축두엽의 편도체가 아까 있다 없다? 예,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5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 공포 등의 부정적 감정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여기 좀 있죠. 자, 11번 문제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분석에서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기억번은 여러분, 아까 누구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억번은 여러분. 그 분석 잘해야 돼요. 그죠?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이죠? 이 정도 여러분이 쫙 쓰면서 같이 해야 됩니다.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 그 다음, 니은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예요? 여러분, 니은은. 여기 나오는 좀 정신 분석가의 이야기네요. 그죠? 요렇게. 같이 봐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되게 쉬워지는 거죠. 자, 가장 적절한 함정이 좀 있기는 있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내적 심리의 포인트를 둔 것은 프로이트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기 내용의 니은의 분석하면 여러분, 자, 마지막에 나오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 주변과의 관계도 그럴 것이라 여기며. 그래서 그럴 것이 여긴다는 결국 뭐예요, 여러분? 대상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분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여러분 둘 다 잘못됐죠. 2번 답지는 개성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분석을 거부한다 이것도 잘못됐고 답 틀리겠습니다. 3번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없네요. 그죠? 사회 요인이 개인 심리에 영향을 줬다 이런 말 없어요. 그죠? 그 다음 니은에서 여러분 보세요. 개인 심리가 사회에 영향을 줬다 없죠. 틀렸고요. 4번 답지 보겠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에 초점을 두었다 이것도 없고요. 내용에 그 다음에 니은에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에 대한 억압 없죠. 이런 내용도 틀렸고요. 5번 답지 인간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의 인간의 성격을 구조적으로 살펴본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답은 1번. 뭐 어렵지 않네요. 자,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중립 표시하시고요. 아까 공포 조건화 실험.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포 조건화 실험하면 아까 누구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카프 이야기죠? 카프 이야기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왜 1번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이. 공포 조건화 실험에 대한 포인트를 못 잡으면 이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죠? 아까 사례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토끼에게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반응을 유발하는 전기자극을 제시했을 때 토끼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죠? 즉각적인 공포 반응을 보인다는 점, 바로 이 부분에 착안했었죠. 즉, 결론 짓습니다. 특정 소리를 들려줄 때마다 토끼의 발에 약한 전기를 가하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공포를 느끼게 조건화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학습되어 있다. 어떤 게 여러분 학습됐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정도 여러분이 잡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억나요, 안 나요, 여러분? 그쵸? 예, 공포학습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편도체 이야기하면서. 그죠? 즉, 공포를 체득하는 학습학 과정을 우리가 공포학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했다면 이건 아주 쉬운 답지가 되네요. 그죠? 답은 특정 소리를 들려준다. 그래서 편도체가 반응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답지는 어디가 잘못됐죠, 여러분? 편도체를 전기로 직접 자극한 겁니까? 아니죠. 편도체를 직접 자극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자, 3번 답지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특별한 반응을 보일 때까지 요거 관련 없죠. 그다음에 4번 답지는 혈량을 감소시킨다. 이거 말이 안 되죠. 5번 답지는 어디가 여러분 잘못됐습니까? 그죠? 중독적인 조건을 중단시킨다. 즉,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연합하는 실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합,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줬으면 몰라도, 그죠? 그래서 5번 답지가 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라고 12번 문제의 포인트가 좀 가장이라는 부분은 이 5번 답지의 매력적인 오답 때문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답은 결국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40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네요. 복합 지문이라서 어려운 지문입니다. 오늘 사실 했던 것이. 그러나 여러분은 아주 쉽게 편안하게 공부했던 걸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또 목요일 날 다시 방과후 수업 시간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다리는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여러분에게 방과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